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횡성군에서는 군 소음보상법 소음 영향도 작성을 위한 국방부의 추가 소음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약 110건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재계 압박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 반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을 묶은 겁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공정경제 3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어렵게 통과된 이 경제 3법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라는 주장과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들이 성과를 이루길 강조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안들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됐는데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한 3%만 인정하는 것이 정부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본회의 의결에서는 사회의사인 감사를 선임할 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최대 3%씩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침해와 투기 세력의 악용 등 재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 또한 재석 257인 중 찬성 142인, 반대 71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142인, 반대 71인, 기권 44인으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 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둔 안건조정위원회까지도 폐지의 뜻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통과 직전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했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 재벌개혁도 규제 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주주의 다중대표 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 또한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는데요. 앞으로 공정경제 3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가결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가결됐는데요. 이로써 당선된 지 3년 만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가결됐습니다. 그간 공수처법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왔는데요. 가결 후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습니다.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이 최저기원 3분의 2로 완화 개정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수처 출범에 발목을 잡았던 야당의 거부권을 막는 것이었는데요. 여당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질 공수처의 표면적인 취지는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적인 287명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개정안 가결이 발표되자 야당 측은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 해체와 헌정 파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집요한 이 집권 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진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강한 대립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신원인증을 할 때 필수로 여겨졌던 공인인증서. 하지만 복잡한 인증 절차로 번거로움을 느끼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X 등의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만료 뒤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를 전자서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강북구는 이러한 정책 시행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우이천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금연구역은 강북구의 경계 지점인 월계 2교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인근의 쌍우교에 이르는 4.6km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제방 상단을 기준으로 아래쪽 하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북구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우이천 산책로를 쾌적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우이천 외에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7,590여 곳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산책로 주변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예방할 수 있어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강북구 1, 2호점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을 모집합니다. 매달 5만 원 내외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북구 1호점과 2호점이 지난달 23일과 이달 초 차례로 문을 열고 이용 아동을 모집합니다. 삼양로 136길 30번에 위치한 1호점은 돌봄 활동 공간 210제곱미터 이상인 융합형 시설로 30명이 이용할 수 있고 인수동 한신대학교 인근에 자리 잡은 2호점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형으로 정원은 20명입니다. 이들 센터는 시간제를 포함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와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기초학습 지도와 간식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연계 수업과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 사이의 초등학생과 유치원 등을 졸업한 취약 예정 아동으로 매달 5만 원 이내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한 뒤 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됩니다. 키움센터는 일반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운영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오전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다 함께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키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시는 올해 100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2년에는 400호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하죠. 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데요. 서울시가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제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월 16일에서 31일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직접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의왕시가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는 온택트 김장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질 공수처의 표면적인 취지는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적인 287명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개정안 가결이 발표되자 야당 측은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1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대전시가 역대 최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2,279억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 분석 결과 올해보다 2,279억 원 많은 3조 5,808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내년 재난지원금 예산 등으로 국회 증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13개 사업 151억 원 규모의 국회 증액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덕특구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대전시의 민선 7기 후반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 광산구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한 황룡강 장록습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인데 도심한 국가습지 지정은 처음입니다. 장록습지는 호남대 정문에서 영산강 합류부에 이르는 도심지 최초의 하천습지입니다. 이 습지는 60년 이상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4종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로 기후위기 시대에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특수성을 적극 설명하고 1년간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한 결과 국내 하천습지 5곳 중 유일하게 도심에 위치한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와 함께 장록습지의 생태자원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보전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평동로 사거리에서 장록교까지 1.2km 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장록습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훼손지 보관과 보전 관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해 관계자 및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시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 제출한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정책 권고와 관련해 광주 시민의 뜻과 광주 전남 상생 발전 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은 1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하에 합리적 농고와 상생 발전의 관점에서 마련한 이러한 해법들이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되지만 이전 시기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4자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라남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용역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통합공항 명칭이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공항 이전 지역과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에는 한 명 한 명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평창 바르게 살기 운동 전해드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해 국민 정신 함양을 선도하는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회원회 회비로 운영되고 중앙협의회 중점으로 총 회원 65만 명, 시도협의회 17개, 시군구 협의회 23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평창군 협의회는 1980년 10월 1일 자발적인 시민들의 결의대회를 모체로 탄생됐는데요. 1994년 5월 25일 평창군청의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고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바른 평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 협의회는 8개로 읍면위원회, 여성회, 산악회, 650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지난 12월 1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 현장에서 내빈과 회원 등 약 50여 명이 모여 2020 바르게 평창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평창군 협의회가 활동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진심과 감사의 인사가 달린 축사와 모범 회원 시상, 그리고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건전한 생활문화 실천에 앞장세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운동으로 다자녀 기저귀 나눔 행사, 이웃사랑 운동으로 소외계층 집수리 공사와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꼽았는데요.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캠페인을 매년 실시해서 지금 올해 8년째 지금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학교 일부 학교 빼놓고 100명 이상의 초중고 고등학교를 학교 등굣길에 모두 방문해서 기념품도 나눠주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제일 저희들이 좋은 일 같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지만 또 일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 사회인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를 해준다면 그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봉사활동을 취소하거나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 감염증 대응 요령 현수막과 헌혈 홍보 현수막, 개척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 감염증 대응 요령 포스터 배부, 마스크 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은 곧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바른 질서, 바른 사회, 바른 나라 운동이 글로벌 코리아 운동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가 이제 국민들 의식개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더 좀 진짜 사회에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조직으로 좀 육성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원들이 고맙지요,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원들도 많이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아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군소음 보상법, 소음 영향도 작성을 위한 국방부의 추가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의 군소음 측정 용역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추가 실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원주 공군 비행장 소음 측정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측정 기간 동안 군 비행기의 훈련 비행 시간과 이착륙 방향이 평소와 달라 주민들이 평소에 체감하는 소음과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측정이 진행됐으며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월 3일에는 비행훈련이 없어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소음 측정은 청용리 마을회관과 갈풍리 마을회관, 횡성여고 등 필수 8개 지점과 남산리 마을회관, 대동여 중 2개 지점을 더해 총 10개 지점에 소음 측정기가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도정 목표로 맞춤형 충북경제 발굴 및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퇴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2020년 한 해, 충청북도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에 성공했고,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자 유치도 8조 6천억 원을 달성했고 수출 증가율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도정 목표로 맞춤형 충북경제 발굴 추진에 역점을 둡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퇴치와 서민생활, 지역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강호축을 정착시키고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가 더 이상 유행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서민들을 위로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맞춤형 충북 경제를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도내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기후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과 여성의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보령시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3억 원의 성금 모금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많은 기관과 단체가 모금에 동참해 목표 달성을 위한 뜻을 모았습니다. 보령시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성금을 기탁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30일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1월 30일 제27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지속 가능성 확보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생존을 위한 혁신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시정 방향은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집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해양 문화관광, 물류산업을 견인할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도시 조성, 안전도시와 시민 삶을 보듬는 공간복지를 통한 행복도시 완성 등입니다. 먼저 경제 방역 예산 8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융합기술산업지구 등을 배후로 2차 전지와 바이오 헬스 산업 등 핵심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섭니다. 아울러 앞으로 들어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영일만항, 철도 기반 등을 연계해 물류 및 해양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도모하며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꾸준히 힘쓸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생태 하천 복원, 도심숲 조성, 대기 개선 사업 등 친환경 녹색 사업인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또 실질적 지진 피해 구제 등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 잡힌 복지의 기반도 단단히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립박물관 소장유물,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소장유물에 나타난 내용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에 공개 구입한 진자미 전래 상급 용화 구별책의 역사 자료적 가치를 조명해 조선시대 사학회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진자미 전래 상급 용화 구별책은 1877년 고종 14년에 여수면과 삼일포 등 이재민에게 쌀과 금전을 모아 규율 대상에 따라 지급한 관문서로 재난에 대한 조선의 규율 정책을 알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세기 여수 지역의 자연재해와 규율 정책이라는 주제로 여수시립박물관 소장유물에 나타난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가 YH에너지와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력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면 새만금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YH에너지와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YH에너지는 2012년 설립한 재생에너지 설비 제작 시공 강소기업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163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협력기업이 내년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완료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19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 새만금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YH에너지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로 새만금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장수군 대곡관광지에서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세 자녀 이사의 가정인 경우 최대 5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장수군이 겨울철 비수기를 맞아 대곡관광지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수군에 따르면 대곡관광지는 백두대간의 길을 받아 수려한 산세와 물이 있는 고장 장수에서 의암 준홍계 생사와 연계한 다목적 숙박단지입니다. 이번 할인을 통해 주말 및 성수기 이후의 요금을 30%에서 40%로 3일 이상 이용 기간에서는 40%에서 50%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재 장수군 다자녀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수군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의 가정은 이용료의 50%를 감경 제공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제32회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무주읍 천지가든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문화학교의 1년 활동을 결산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열리는 것으로 해마다 500여 명의 문화학교 수강생들과 관내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 전시와 공연 등을 즐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무주문화원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문화학교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5월에 개강해 코로나19로 수업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 지난 10월 말에 종강한 바 있습니다. 무주문화원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뿌린 결실을 거두고 그 보람을 나누는 자리가 코로나19로 예년 같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 우리의 거리두기 실천이 지역과 주민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도감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황인우 군수는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분야도 문화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가위 체험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란도란 가위 세상 프로그램이 전북 진안가위박물관에서 실시됩니다. 전북 진안가위박물관이 전시, 체험, 휴식이 가능한 도란도란 가위세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도란도란 가위세상은 가위체험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포함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란도란 가위세상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진안미술협회 회원들의 향토작가 초대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설체험시설은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도란도란 가위세상은 진안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험 및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아침을 여는 생활정보입니다. 오늘은 건강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붙여진 이름 통풍. 보통 40대 이상의 남성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풍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관절과 콩팥 등에 쌓여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요소인 요산은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 요산염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관절 내 연골, 힘줄 등에 쌓이면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콩팥의 기능까지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통풍 환자는 40대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 요산을 높일 수 있는 육류의 내장, 육류, 어패류, 새우 등의 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자제하고 체중 관리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이보약이라는 옛말과 같이 수면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그런데 수면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면은 건강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밝혀진 수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학습 능력을 높입니다.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의대와 보스턴 의대 연구팀은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수면은 치매 예방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기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리와 목 디스크, 경추 관련 질환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자목 증후군은 현대 사회에서 고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오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일자목 증후군은 일명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C자형 목뼈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일자나 역시형으로 변형되는 양상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일자목 증후군 환자는 10대부터 30대까지 비중이 약 6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세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컴퓨터 모니터나 전자기기를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등 간단한 교정으로 일자목 증후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추워진 날씨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과 체온 관리 잘 해주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